친구들 안녕. 오늘 읽어볼 책은 효자가 된 불효자예요. 글 박신식, 그림 배민경, 이야기 속 지혜 속. 옛날 어느 깊은 산 속에 마음씨 좋은 부부가 살았어요. 부부는 나이가 들도록 자식이 없었지요. 부부는 매일같이 삼신 할머니에게 기도를 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이 하나만 갖게 해주십시오. 얼마 뒤 삼신 할머니가 기도를 들어주었는지 아들이 태어났지요. 부부는 아이에게 귀남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부부는 만난 것이 생기면 우리 귀남이 먼저 먹어라. 예쁘고 좋은 옷감이 생기면 우리 귀남이 멋진 옷 만들어줄게. 추운 겨울이 되면 우리 귀남이 따뜻한 아랫목에서 자렴 하며 불면 날아갈까 쥐면 터질까 정성껏 키웠지요. 부부는 어린 귀남이를 데리고 장난을 쳤어요. 귀남아, 가서 어머니 때려라. 귀남이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아장아장 걸어가 찰싹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머니의 등을 때렸어요. 어머니가 아프다며 우는 신용을 하자 귀남이는 까르르 웃었지요. 귀남아, 이번에는 가서 아버지 때려라. 귀남이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뒤뚱뒤뚱 걸어가 팍! 꽃송이 같은 주먹으로 아버지의 배를 때렸어요. 아버지가 아프다며 쓰러지는 신용을 하자 귀남이는 까르르 웃었지요. 귀남이는 부모님을 때리는 게 효도인 줄 알고 아침 인사 대신 어머니를 찰싹, 아버지를 팍 하고 때렸지요. 아이고 귀여운 우리 아가 힘도 좋지. 귀남이는 밥상이 들어오면 부모님보다 먼저 먹는 게 효도인 줄 알고 혼자 다 먹었지요. 아이고 귀여운 우리 아가 잘도 먹지. 부부는 그저 귀엽다고 하하, 재미있다고 허허 웃기만 했어요. 귀남이가 15이 되었어요. 몸집도 부모님보다 커지고 힘도 세워졌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솥뚜껑 같은 손으로 어머니를 철썩, 자기 전에 바위 같은 주먹으로 아버지를 퍽. 어릴 때는 때려도 간지럽기만 했지만 이제는 때리면 무척 아팠지요. 아야, 아야, 아이쿠. 눈물을 흘리고 쓰러져도 그만 때려라. 아파 죽겠다. 소리쳐도 귀남이는 부모님이 좋아하신다고만 생각했어요. 귀남이의 나쁜 버릇에 대한 소문은 이 마을 저 마을로 퍼졌어요.
세상에, 어떻게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때릴 수 있어? 매일 잠만 자고 게을러서 아무 일도 안 한다며? 세상에, 둘도 없는 불효자야, 불효자. 사람들은 귀나미를 보고 수군거렸어요. 귀나미는 그런 줄도 모르고 부모님을 계속 때렸지요. 여보,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소. 아니에요.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지요. 부모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귀나미의 버릇을 고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효자로 소문난 김선비가 귀나미네 집을 찾아왔어요. 김선비는 어머니를 철썩, 아버지를 퍽 때리는 귀나미를 막았지요.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이냐?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좋아하시거든요. 김선비는 씩 웃으며 대답하는 귀나미의 모습에 어이가 없었어요. 그건 부모님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효란다. 귀나미는 김선비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쯧쯧, 마음이 나쁜 게 아니라 효도하는 법을 모르는구나. 김선비는 부부에게 귀나미를 며칠 데리고 있겠다고 허락을 받았어요. 김선비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 방에 들어갔어요. 옳거니 부모님을 때리려는 모양이다. 김선비는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했어요. 그동안 불편한 데는 없으셨는지요? 김선비가 부모님의 안부를 묻고 나오자 김선비의 어린 딸이 김선비를 반겼어요. 아버지, 잘 다녀오셨어요? 왜 때리지 않는 거지? 귀나미는 어리둥절했어요. 김선비의 가족이 저녁을 먹을 때였어요. 부모님 밥상에 맛있는 생선이 놓였지요. 이제 김선비가 먼저 생선을 다 먹겠군. 그런데 김선비는 생선을 발라 부모님 숟가락 위에 올려놓았지요. 김선비는 부모님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숟가락 위에 반찬을 놓아드렸어요. 왜 맛있는 생선을 먼저 먹지 않는 거지? 김선비의 딸도 아버지가 와서 숟가락을 들기 전까지 밥을 먹지 않고 기다렸어요. 귀나미는 김선비와 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날이 어두워지자 김선비는 부모님의 방에 들어갔어요. 이제야 정말 때리려나 보다. 하지만 김선비는 부모님의 이부자리를 펴고 방 바닥이 따뜻한지 살폈어요. 아버님, 어머님, 안녕히 주무십시오. 김선비는 저녁 인사를 올리고 공손하게 방을 나왔지요. 귀나미는 하루 종일 김선비와 함께 있었지만 김선비가 부모님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어요. 귀남아, 이런 것이 진짜 효도란다.
효도하는 법도 배워야 해. 귀나미는 어리둥절한 채 고개를 갸우뚱거렸지요. 다음 날 눈도 어둡고 코도 막힌 김선비의 어머니가 참기름 단지를 요강으로 잘못 알고 들고 나왔어요. 호박밭에 걸음을 둬야겠군. 그 말에 김선비의 딸이 할머니 뒤를 따라갔지요. 김선비의 어머니가 참기름을 뿌리려 할 때였어요. 할머니, 그거 제가 뿌릴게요. 김선비의 딸이 참기름을 호박밭에 뿌렸어요. 호박밭에 참기름 냄새가 물씬 났지요. 김선비가 이 사실을 알면 엄청 화를 내겠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귀나미가 씩 웃었어요. 할머니와 딸이 빈 참기름 단지를 들고 돌아오자 김선비의 부인이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오줌인 줄 알고 호박밭에 뿌리려 하시기에 제가 대신 뿌렸어요. 그랬니? 참 잘했구나. 김선비의 부인은 야단치는 대신 딸을 칭찬했지요. 이상하네. 왜 야단치지 않지? 김선비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았어요. 할머니께서 무안해 하실까봐 네가 뿌렸구나. 잘했다 얘야. 여보, 어머니를 잘 모셔줘서 고맙소. 김선비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내에게 고맙다고 했어요. 귀나미는 그제야 자신이 그동안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 효도란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거구나.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효도를 하고 싶어. 목구멍이 뜨겁게 달아오르며 눈물이 핑 돌았지요. 귀나미는 집을 향해 뛰어갔어요. 부모님은 귀나미를 보고 움찔 놀라 뒷걸음질을 했지요. 그런데 귀나미는 부모님을 보자마자 부모님 앞에 넙죽 엎드려 절을 했어요. 부모님은 너무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귀나미는 아주 딴 사람이 되었어요. 부모님을 때리지도 않았고 맛있는 반찬을 먼저 먹지 않았으며 나가고 들어올 때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밤마다 이부자리를 깔아드렸지요. 하지만 나이가 많았던 부모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몸져 누웠어요. 귀나미가 온갖 약을 다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귀나마, 너를 사랑. 귀나미의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말을 전하려 했지만 말을 끝맺지 못한 채 같은 날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귀나미는 부모님 무덤 옆에 움막을 짓고 3년상을 지내기로 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버님, 어머님, 안녕히 주무세요. 귀나미는 아침 저녁으로 무덤에 무난 인사를 올리며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귀나미 앞에 커다란 호랑이 한 쌍이 나타났지요. 어이구, 이제 죽었구나. 그동안 불효한 벌을 받는 거야. 죽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부모님을 지켜드리지 못하는 게. 귀나미는 죽음을 각오하고 지그시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호랑이들은 귀나미에게 다가오지 않고 귀나미를 지켜주듯 맴돌기만 했어요. (3년) 뒤 마지막으로 무덤에 절할 때 귀나미는 호랑이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았어요. 바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흘리던 눈물과 똑같았지요. 아버님, 어머님. 가슴이 시큰해진 귀나미는 눈물을 흘리며 호랑이에게 절을 했어요. 귀남아, 너를 사랑한다. 귀나미 귓가에 부모님의 음성이 메아리로 울렸지요. 귀나미가 고개를 들자 호랑이들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었나요?